호르몬은 우리한테 지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르몬을 갖다가 잘 유지하고 아껴 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내원기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이제 명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제가 호르몬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명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인물들이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인물에 있는 호르몬이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화가도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몬이나 질병과 관련돼서 화가들의 화풍이 바뀌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화가들은 예를 들면 백내장이 심해져서 나이가 들수록 이 화풍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이 무뎌져서 그 화풍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화가가 갖고 있는 감각과 감정, 건강, 또는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풍경 속의 인물들, 그런 인물들 속에 있는 호르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화두를 여러분한테 던지고 답을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책 제목에 나왔던 뭉크의 절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요, 되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나온 호감, 그 호감이 0.1초에서 0.4초 안에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호감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의 감정이 진행이 없는 거죠. 근데 도파민이라는 건 처음에 저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 시작했다가요, 나중에 그게 집착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폭발하는 어떤 절규처럼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파민이 일으키는 작용이거든요.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호르몬이 과잉으로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뭉크의 절규 같은 엄청난 공황의 상태, 엄청난 갈등의 상태, 엄청난 불안의 상태, 집착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뭉크의 절규에서 주는 도파민이 과하게 나와서 생기는 집착과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은 눈썹이 없고요, 갑상선이 좀 이렇게 부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은 웃는 것 같지만 그 웃음이 저한테는 좀 슬퍼 보였습니다. 묘하게 웃는 것 같지만 눈빛은 굉장히 우울해 보였고, 근데 재밌게도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눈썹이 빠지고, 그 다음에 목이 부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모나리자가 꼭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라는 거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림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을 끌어내서 호르몬을 갖다가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도대체 몇 개이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100개, 200개, 호르몬은 무려 3,000가지, 4,000가지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는 들어봤어도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은 우리의 일상하고 밀착되어 있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의 숨은 지배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건강과 대사, 감각과 감정,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호르몬이라는 아주 작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결국은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첫 번째, 실제적인 지배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둘째는 더 큰 문제를 갖다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의 경고에 경청을 해야 된다. 호르몬은 우리한테 지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호르몬한테 손을 붙잡아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섭생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하다 보면 작은 퍼즐부터 시작하면은 결국 퍼즐 맞추기가 잘 안 되고 실패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그림부터 맞춰라. 이제 3대 큰 호르몬이라고 치면 인슐린하고 성장 호르몬하고 멜라토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슐린은 사실은 또 우리가 식사하는 거 관련이 있고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운동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은 또 멜라토닌이거든요. 제대로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큰 호르몬부터 퍼즐을 맞추기 시작해라. 예를 들면 3주 정도 되면 습관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 차에는 음식에 신경을 써라. 나한테 좋은 음식이 뭐고 나한테 피해야 될 음식이 뭐고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게 되면 1주 정도 지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밸런스를 유지하게 시작하게 될 거고 운동을 계속해서 2주차 때는 다시 성장 호르몬 정복을 해보고 3주 차에는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면 나머지 작은 호르몬들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얻은 나의 어떤 세팅을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지고 가면 호르몬의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르몬을 통해서 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호르몬에 손을 건넬 차례고요. 같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호르몬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